안녕하세요, 잼티입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에 도움을 줄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이번에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를 이용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액세서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액세서리들이 좀 놓여 있는데요, 하나씩 어떤 면이 쓸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제일 먼저 살펴볼 액세서리는 바로 서피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펜이죠. 아이패드를 활용할 때 애플 펜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서피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피스 펜이 필요합니다. 이 펜의 정확한 명칭은 서피스 펜 슬림 2 모델인데요, 지난번 외관을 리뷰할 때 살펴봤듯이 본체 밑에 착 달라붙는 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양은 납작하게 생겼고요, 기존의 연필처럼 둥글게 생긴 이 서피스 펜이나 애플 펜슬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서 펜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바꿀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펜 위에 있는 부분을 2번 눌렀을 때 원노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기한 다음에 펜의 윗부분을 지우개로 써서 지울 수 있습니다. 펜의 필기감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펜의 윗부분을 길게 누르면 화이트보드가 실행이 됩니다. 역시 윗부분을 지우개로 쓸 수 있고요, 이전에 윈도우 10에 설치되어 있던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펜의 윗부분을 몇 번 누르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을 캡처하고 바로 원노트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윈도우 11에 있는 원노트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원노트에서처럼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원노트로 보내려면 윈도우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아이콘을 누르고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야 되는 다소 번거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피스북 윈도우 10에서 원하는 화면을 바로 캡처해서 원노트로 보내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피스북 2 윈도우 10에서 해당 기능을 써보면요, 서피스 펜 윗부분을 2번 누르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바로 원노트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 판서도 바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윈도우 11에서는 사라졌다라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원노트 자체의 활용성과 서피스 펜과의 궁합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펜의 윗부분을 눌러서 어떤 앱이 실행되게 할지는 세팅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로 필기를 할 때는 스튜디오 모드, 그러니까 디지털 캔버스 모드로 쓸 때는 이렇게 화면이 살짝 기울어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액세서리는 바로 마우스인데요,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저는 이 마우스를 추천드리는데 이 마우스는 생긴 게 납작합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또한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때문에 포트를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를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바로 이 서피스 독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서피스 독 2 모델인데요, 이 서피스 독은 전원 어댑터와 연결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전원 어댑터고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서피스 독입니다. 두 개 다 굉장히 비슷한 크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서피스 독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확장성을 위한 필수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USB-C 타입 포트가 2개 자리 잡고 있고요, 뒷면에는 전원 어댑터에 연결하는 포트, 이더넷 단자, 3.5파이 이어폰 단자, 그리고 USB 타입C 단자 둘, 이 단자 둘은 모두 외부 모니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 있는 USB-C 포트가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이 안 되는 반면 뒷면에 있는 타입C 단자는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USB-A 타입 단자가 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도난 방지 락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본 결과 이 활용도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메모리 카드 리더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서피스북 같은 경우에는 SD카드 포트가 있고요,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 포트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는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는 포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확장성을 넓혀준다고 하는 이 서피스 독에서조차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는 포트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서피스 독은 업무용이다 보니까 휴대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USB 허브를 하나 갖고 다니면 좋을 텐데요. 이 서피스 액세서리 중에 트래블 허브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트래블 허브는 C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본체에 연결할 수 있고요. 한쪽에는 USB C타입 단자와 A타입 단자가 하나씩 위치해 있고요. 다른 쪽에는 HDMI 디스플레이 출력 단자와 이더넷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RGB 단자 또는 VJ 단자라고 부르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DMI 단자와 이 RGB 단자는 동시에 출력이 안 되니까 한쪽만 쓸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아쉬운 점은 여기서도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는 포트는 없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액세서리는 바로 서피스 다이얼입니다. 서피스 다이얼은 말 그대로 다이얼처럼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 위나 화면 바깥에서 이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화면 바깥에 놓고 작동하는 방식을 오프 스크린, 화면 위에 놓고 쓰는 방식을 온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온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 앱에 따라서 맞춤형 메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휠을 둘러싸서, 그리고 오프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이 화면 위나 화면 바깥에 이 다이얼을 붙이고 돌리는 이게 바로 기본 방식인데요. 이 다이얼을 눌러주면 관련 메뉴가 뜨고, 이 관련 메뉴에서 원하는 동작을 선택한 다음에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문서 스크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리는 대로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볼륨을 조절한다든가 할 때는 정말 흔히 쓰는 볼륨 조절 방식대로 볼륨을 내렸다가 높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이얼은 작동할 때 이 진동 반응이 있어 가지고 쓰는 재미를 더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확대를 해볼게요. 서피스 다이얼의 온 스크린 기능은 서피스 다이얼을 지원하는 앱을 실행시키고 화면 위에 다이얼을 올렸을 때 그 해당되는 메뉴가 이렇게 다이얼 주변에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림을 그리거나 선의 굵기를 조절할 때 매우 좋습니다. 물론 오프 스크린에서도 해당 메뉴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원노트에서는 필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기에서 재생 기능을 활용하면 다이얼을 돌림에 따라서 필기 내용이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이러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사나 필기 내용을 각 반마다 다르게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이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윈도우 11 원노트에서는 이 재생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서피스 다이얼의 온 스크린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서피스 다이얼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간지템이지만 사실 일반 사용자는 크게 쓸모가 없는 액세서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USB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C타입 단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USB 메모리를 쓰실 때 이렇게 A타입과 C타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SD 방식의 외장하드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C2C 케이블과 C2A 케이블을 모두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를 좀 더 돋보이게 해줄 그런 액세서리를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액세서리를 잘 구매하셔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활용도를 더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